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안도렐리 성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주 빅이벤트 마무리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유가 증산하는 정책은 기존 그대로 추가 증산이 없었다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안도렐리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입원율과 사망 위험을 마이너스 89%까지 감소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NBC의 진행자인 이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이 화이자 치료제는 원자폭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원자폭탄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 아버지 세대 때 일본의 이제 침략 전쟁을 원자폭탄 하나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코로나도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원자폭탄 터트린 것처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유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머크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임상을 조기 종료하고 빠르게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 확률이 얼마예요? 12%나 나오고, 사망 위험이나 기형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부작용도 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아직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치료제랑 대조균 모두 이제 한 20% 정도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어떤 이상 현상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확률은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고열이라던가 열이 좀 난다거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심각한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기형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은 가능한 일이다 보시면 되고, 주말에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에 인프라 법안, 복지 법안 이 부분이 계속 지연된다. 특히 인프라 법안은 8월에 이미 초당적으로 합의가 돼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되느냐? 민주당에서 복지법안 3조 5천억짜리 복지법안을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 반대가 나오는 거다.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는데 공화당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가 나온다. 그래서 9월에 통과됐어야 할 인프라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는데, 주말에 인프라 법안은 먼저 통과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건설, 교량, 물류, 통신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한 차례는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법안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민생 안정인 거고, 경기를 부양하는 건 이 인프라 법안이다. 드디어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안도렐리들이 나왔다. 인프라 법안은 이제 주말에 나온 거니까 이제 이번 주에 서서히 이번 주부터 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향도 오늘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멋진 모습 보였고,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15,800 넘어서 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쉬는 것도 약간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쉬고 있습니다. 살짝 쉬어서 15,800 흔들기 정도 하면서 이격을 좀 좁히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도 괜찮을 텐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하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갑갑하니까 이 미국이 강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섭섭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2,950도 살짝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보합권으로 그래도 1% 이상의 이제 하락 중이었는데, 1.3%대 하락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저점 매수세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장중의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풋옵션 하방향 쪽으로 엄청나게 베팅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주가를 탁 밀어내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2900 깨지고 전저점 깨지고 저기 뭐 2000포인트도 흔들러 가는구나라고 약세 심리를 가중시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방향에 엄청난 베팅을 합니다. 옵션 시장으로. 자, 이번 주가 만기인데 하방향에 베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싹 말아 올렸죠.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하방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이 정도 밀리면 올라가겠지, 이 정도 쉬었으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제가 계속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포지션을 제한적으로 잡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은 밀어내려도 과하게 막 급락을 시키지 않고 올려줘도 과하게 급등시키지 않는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이 가두리장 제일 짜증나는 시장이죠. 남들은 좋은데 우리만 가둬놓는 이 수급적인 모양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변수에 대한 거는 핑계거리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11월 만기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는 아주 큰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2,900에서 3,050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요 레인지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살짝 올라와서 2,900 한 20에서 30 그리고 3,000 한 30 요 정도 사이를 이제 위아래를 좀 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정 방향으로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포지션 구축이 크게 없죠. 위아래 소액만 약간 정도 매수해 놨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크게 이번에는 포지션을 구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신 기관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하방향을 다 받아줬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구축해놨던 하방향 포지션을 청산을 했다.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만기일까지는 지금 정도는 복구해준다라는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하방향으로 베팅을 해도 과하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과하게 상방향 베팅하면 또 과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이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움직이려고 욕심 부리는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만기일 전후를 해가지고는 조금씩 해소되고 그 이후에 눈치 봐서 이게 평생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방향성이라는 게 평생 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 올해 내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짜증나는 구간을 많이 만든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연말 앞두고 연말쯤 소비 시즌쯤 가면은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무작정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일부는 회복된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뭐다? 이런 파생 영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디예요? 코스피. 코스피 매매 안 하시고 코스닥을 매매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전 코스닥이 더 강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수급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뭐 매도하지 않았다 정도는 나오죠. 그리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강해요. 이거는 누구를 데려다 놔도 주식 초보분들이 보셔도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셔도 지금 누가 봐도 코스닥이 더 강해요. 코스피보다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이번 주 초 정도까지는 좀 쉬고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 수급이랑 돌아서는 거 보고 매매에 또 들어가셔도 되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마세요. 지금 이번 주 안에 뭐 2, 3일 안에 모든 승부를 보겠다. 그런 정도 마인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급하신 분들은 뭐 파생시장을 가셔야죠. 주식시장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해외 쪽에서는 안도렐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요소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 거 해서 이제 갖다 붙이기로 해서 악재는 만들면 언제든지 있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호재는 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호재가 됩니다. 악재는 반영을 안 하고 지금은 심리와 수급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만원 구간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야 우리도 기회는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룹 총수가 잘 미국 가서 해결을 보면은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면은 좀 살아나고 싶다라는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나진 못했고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리비안이 상장을 하죠.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캡 같은 경우가 기존에 뭐 가장 뭐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에코캡이나 뭐 대원화성 이런 종목들 그리고 대유에이텍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로 잘 엮이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제 뭐 센트랄모텍이나 이런 쪽도 같이 뭐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 상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희망 공모가가 57달러에서 62달러였는데 이걸 상향 조정했습니다. 70달러대로 72에서 74달러로 이제 희망 공모가를 상향 조정을 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뭐 국보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도 뭐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런 상장 쪽으로 해가지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디어유 상장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SM그룹 그리고 JYP그룹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된다. 칼럼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 말씀드리면은 풍력 관련주가 뭐 유럽에서 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바람이 안 불어서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래서 관심 종목엔 넣어놓되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대장주인 CS윈드가 바닥에서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바닥에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7만원 구간까지는 회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7만원 회복 못하면은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로 이제 반등 정도 나오는 거고 자, 요 구간에서 7만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풍력주가 전체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뭐 상강 MNT라던가 아니면 유니슨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이 두산중공업이 가장 뭐 묵직한 종목이고 그리고 아직 추세가 죽거나 하는 움직임이 없다. 살짝 저항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눈치 보기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된다? 한정기술로 기준을 삼으시면 된다. 그래서 6만원대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7만원대 유지해주고 돌파하면서 9만원까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괜찮다. 이 추세를 깨지만 않으면 한정기술이 살아있으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뭐 한정기술,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면서 좀 휴식을 취했고 우진 같은 경우가 후발주로 보통 움직인다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우진 같은 경우가 후발주로 올라오면서 이 우진도 이제 저항 구간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 구간이 와 있죠.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동을 제대로 걸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눌려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기존의 화이자 백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제일약품이나 뭐 우리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이 화이자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화이자 출신이죠. 원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제 이승래 전 대표이사인데 지금은 사내이사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는 아니고 지금 사내이사 소속은 돼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계속 엮인다. 뭐 KPS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화이자 관련주 정말로 관련이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관련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고 위드 코로나 쪽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경구용 치료로 정말로 부작용도 크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노랑풍선 이제 서울 보면 시티 투어 해가지고 뭐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가장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뭐 여행 관련주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 인터팍스 같은 경우가 야놀자 인수와 함께 뭐 움직일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인터파크는 뭐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에 인수건으로 해가지고 매각건으로 해가지고 한 차례 이제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크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여객 쪽이 부진한 대신 화물 쪽이 좋아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LCC항공사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진에어 같은 이런 LCC항공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뭐 카지노 관련주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뭐 단기는 아닐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종료 뭐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 보일 수 있고,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방 쪽으로 해서 이제 살아날 수 있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한 차례 휴식 중이고 반등 구간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다. 뭐 클리오,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뭐 CJCGV, 뭐 신세계 호텔신라, 뭐 한세실업 같은 뭐 이런 영업무역 FNF 이런 의류 관련주나 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숙박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실 수 있는 섹터들이다. 그래서 꾸준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위드 코로나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아직까지 뭐 급등은 아니고 천천히 추세를 만들면서 살아나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참고하시고, 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진성 TEC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두산바켓과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조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0원 오늘 돌파 시도했습니다. 12,000원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미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기계 쪽에 살아나고 있는데 42,000원 회복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미리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근데 뭐 일단 법안 통과 같은 경우는 뭐 확정이 된 거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뭐 LX 하우시스라던가 뭐 히림, 삼목에스폼, 유진기업, 노루페인트, 뭐 대림비엔코, 벽산 하체 등등등등 이런 시멘트, 레미콘, 뭐 건자재 등등 기업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인프라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차기 대권 도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발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이런 건설 관련 쪽, 건자재 뭐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계 쪽 같이 움직이고 폐기물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5G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추세를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이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처럼 과세 대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이 NFT는 지불 수단이 아닌 수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집품 하면 생각나는 거 미술품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 같으면 피규어 같은 거 수집하시죠. 이런 수집품 개념이지 지불수단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지불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현재까지는 발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해당 사업을 진출해서 하고 있는 이런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결제, 보안 이쪽 개념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뭐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뭐 하이브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메타버스가 다 이쪽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NFT랑 연관되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컴투스랑 같이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제 현재는 주의 종목에 올라왔으니까 10만원 건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 휴식 구간 이후에 보셔야 된다. 신규 매수는. 그리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서운 단계까지 올라갔죠. 한 3배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이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다날도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날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즈미디어도 최근에 NFT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6% 이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가 관계사인데 쌍용차 인수 양해각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솔루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까지 이제 뭐 진행이 되면서 이 에디슨 모터스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시스코가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 기존에 이 종목은 이 8,000원, 7,000원, 8,000원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경고 종목 들어가고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 정치 테마주 쪽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030 그 외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갈피를 못 잡는 정확하게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한, 내가 취업하고 경제활동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린 게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이런 쪽이고, 부동산은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는 매 정권마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엮여있는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된다. 양쪽에서 같이 낼 거예요. 특정 정당의 누군가가 내는 게 아니라 각자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그리고 이 청년 일자리 쪽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맥 관련주 아니다. 정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진행을 한다. 최선이 되던 차선이 되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만약에 내가 좀 이제 물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원티드랩이나 이런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죠. 멀티캠퍼스, 뭐 윌비스, 아이비기명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가 뭐 잘못해서 매매를 이제 잘못하거나 아니면 수급이 잠깐 빠져가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복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복원이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한 뭐 5년, 10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종목들이 뭐 그래도 수개월 정도, 그리고 뭐 1년 정도의 복구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아무리 오래 고생을 해도 그런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정책 테마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주가 아니고 누구누구랑 뭐 동창이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뭐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수혜받을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 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 테마주를 보셔야 된다. 원티드랩, 뭐 윌비스, 멀티캠퍼스, 아이비기명 등등등등 보시고, 아직까지 실적 시즌 한창입니다. 뭐 골프존 기존에 말씀드렸었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떻다? 아직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호재를 품고 있다가 반영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다. 카카오 스크린 골프가 철회를 한다. 그러면은 골프존이 좀 더 영역 확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진출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호재가 만발하죠. 실적도 잘 나오고 호재도 만발한다. 이런 종목들은 잘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NFT라던가 이 메타버스라든가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프리카 TV도 미디어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처럼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들, 뭐 KCC가 됐던, 뭐 코에이가 됐던, 가비아가 됐건, 뭐 PSK가 됐건, 오늘 뭐 파이오링크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당장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렇게 안 올라라고 하지 마시고, 호재를 품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 수급적으로 모든 종목에 다 이제 자금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호재를 안고 있는데 반영 안 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한 번에 몰아서 반영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자금이 크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 호재를 모아놓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전략을 삼으시면은 지금 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주말을 지나면서 좀 이슈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뭐 이슈나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이나 변화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만기일 이후가 될지 저희가 기준을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추가 영상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